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제 유튜브 예상 동영상 보고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제 2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제가 조정지역 해제되기 전에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만,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일산 백마마을 아파트 굉장히 많이 뛸 것이다. 그 예측 동영상을 4개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와서 아파트에 기투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현재 공인중개사님 같은 경우에 눈코 뜰 새 없이 엄청 바빴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작년에 막 계약을 했던 게 올해 초 뒤로 막 미뤄지고 그러면서 올해 그냥 저는 그냥 소망대로 일산이 백마마을 강촌마을에서 정말 1등 부동산이 수익이 1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1등 부동산이라는 닉네임을 썼었는데, 실제 거래가 1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거래가 이제 잔금 치러지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단 1원도 차이 나지 않게 바로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누적 액수를 보면 되겠죠. 1월 달부터 지금 5월 중순인데, 이때까지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끊었느냐, 지금 세금이 많이 걱정될 정도입니다. 뭐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투자를 겁내는 건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을 경우, 타인에게 재산권을 넘겼을 경우에 그 차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도했을 경우에 내가 그만큼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 수익에서 법만큼 이제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건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는 2019년 10월 달에 제 동영상 보고 아파트에 투자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본질이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에 계속 빵명 나오다가 이태원 그 술집 문제 때문에 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뭐 대구처럼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다시 빵명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빵명대로 돌아가면 과연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 소사선을 두고 이제 투자를 하던 많은 갭 투자자들이 과연 빵명이 계속 연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이제 투자 시장이 바뀌게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엉망이라서 우리나라 경기까지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강남 4구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일산 백마마을은 요지부동입니다. 단 1원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면 급매물이 쌓여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뭐 1원도 안 떨어졌으니까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강촌마을 같은 경우에,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잡히면 다시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르다가 이렇게 멈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 투자해야 되냐? 지금이죠. 지금 멈췄을 때. 왜? 오르기 전 가격에 사야 되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여러 사례를 분석한 뒤에, 저는 서울 지역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경기도 지역, 특히 비규제 지역인 일산 같은 경우는 최대의 수혜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치 역시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창릉 3기 신도시 곧 분양될 것 같으니까 기다리자 주구장창. 그럼 예를 들어서 2기 신도시가 뭐 8년 정도 평균 걸렸으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제 8년 뒤에 분양 입주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8년 뒤에 이 백마마을 아파트는 얼마나 올라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겠죠, 그죠? 뭐 수치를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창릉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일산 아파트 이 백마마을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백마마을이죠, 당연히. 창릉 기다리는 그 시간에 8년 동안에 그냥 여기 아파트에 사두면 창릉 3기 신도시보다 월등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까 찾아왔던 투자자도 덕은지구 얘기했는데 뭐 분양가가 8, 9억대라고 합니다. 그럼 창릉 3기 신도시도 8, 9억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8, 9년 뒤에 8, 9억대 분양받는 것보다 지금 여기 6억대 사놓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창릉에 투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년을 생각해야겠죠. 내후년을 생각해야겠죠. 전세 끼고 사면 뭐 2년 정도 뒤니까 2년 뒤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 있을 테니까 당연히 지금 투자하는 게 맞죠, 그죠? 지금 투자자 전화 오는데 다행입니다. 동영상이 끊기지 않는 거 보니까 축구할 때 공격적으로 축구하는 게 수비, 최대의 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금이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야. 중대형 평수에 투자하고 22평대가 몇천 오를 때 37평, 49평은 몇천만 오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그죠? 현재 가격에 지금 1억 합니다. 그 투자자 전화했는데 안 끊어질 줄 알았는데 끊어지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면 37평, 49평 좋은 동, 좋은 호수로 살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세를 끼고 사면 내가 투자 금액도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세 끼고 사는 투자가 지금은 많이 유행입니다. 저도 그걸 권해드립니다. 갭투라고 하던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 10월에 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를 샀더라면 엄청 많이 올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2차로 이제 찍는 이 두 번째로 찍는 이 동영상 혹시 보신 분 중에 이걸 보고도 투자하지 않았다면 또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6개월, 7개월 뒤에 그때 또 저는 이런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죠? 그때 2020년 5월 달에 그 한성부동산 대표가 사라고 했는데 그때 샀더라면 하고 이제 6, 7개월 뒤에 또 생각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죠?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아파트 투자 금액만큼 저는 회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빌라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것보다는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여긴 뭐 교통이나 교육, 환경, 뭐 공교육 학군도 좋고 사교육 학군도 좋아서 투자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백마마을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뭐 언젠간 종식이 되겠죠, 그죠? 그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종식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확산 추세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잡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IMF 보고서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위라고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거라는 예측이 더해진 거겠죠. 어쨌든 오늘 주제는 2019년 10월 이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 샀더라면 굉장히 많이 투자 자금을 회수했을 것이다라는 예측 동영상입니다. 그러면 2020년 5월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아파트 전세 끼고 투자를 했더라면 하는 예측 방송이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만약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2019년 10월 달에 제 동영상 제가 4개를 올렸었거든요. 조정지역 해제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니까 제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영상 찾아보시면 9월 말서부터 10월 달에 총 4개를 올렸습니다. 예측대로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예측대로 조정지역이 풀렸고 갭투가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갭투라는 것은 전세 자금을 끼고 이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보다 실제 매투 자금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쉽게 아파트를 소유권 이자할 수 있는 좋은 저는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사준 많은 사람들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났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로 처제한테 아파트를 사줬는데 지금 시세 차익이 1억이 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사줬는데 지금 오른 가격 생각하면 지금 팔아도 순 투자 대비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4, 5천 투자를 해서 4, 5천 정도 남은 것 같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가 잠시 이제 멈춘 이제 상승세에 있다가 완전히 멈춘 상태이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강남 4구를 비롯해서 약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제 거점이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성마을이니까 이쪽 제가 주로 거래하는 지역은 크게 아파트 변동이 없습니다. 한간에 일산 아파트 반토막 난다라는 폭락론자들도 유튜버들 중에서 꽤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토막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 없었던 일이지만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없고 IMF 때도 30%밖에 안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내려갔다가 확 또 올랐죠, 그죠? 80% 90% 올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려간 겁니까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늘 우상향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본질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 다행히 IMF가 전망했듯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것이고 내수 경기가 다시 돌 것이고 경제 성장률 세계에서 1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 얼마 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그나마 잘 대처를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총선 결과이겠죠.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서 그만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예측 방송도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고 딱 맞았습니다. 그때 숫자가 180대 120으로. 어쨌든 앞으로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과연 언제 종식될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종식될 거라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사스 때도 그랬고 그때도 위험수기 굉장히 높았습니다. 위험수기 수위가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종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째 빵명이 나왔어요, 그죠? 다행히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확진자가 지금 며칠이나 빵명이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그래서 곧 이제 계약도 한다고 합니다. 고3부터. 자, 이제 다시 조금씩 예전 같은 일상은 아니겠지만 일상으로 사소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는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러면 수면 아래로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쭉 우상향으로 올라갔었던 그 탄력이 다시 반등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계 경기 쑥대밭이 될 겁니다. 세계 경기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 경기 영향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수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이었는데 조금씩 살아날 것이고, 저 어제 저기 애니꼴에 돼지갈비집에 갔었는데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 연휴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천에 갔을 때도 추어탕집이었는데 손님이 거의 꽉 찼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내수 경기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강한 자영업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영업자가 강한 위세를 떨치게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지금 왜 존버라고 있잖아요. 버텨야 됩니다. 충분히 버텨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아남은 자영업자, 예를 들어 카페를 예를 들겠습니다. 카페가 쭉 몇 개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나머지가.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되면 대박 나겠죠, 그죠? 당연히 대박 나겠죠. 그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유튜버를 하고 또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유입 손님이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을 만큼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불경기에 2건이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제가 아니라 그 아파트 투자를 제가 계속 부추기는 투기론자 같은데, 그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처제 얘기했듯이 처제한테 제가 진정성 있게 여기 아파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해봐라 라고 내가 처제 말아먹게 하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불로소득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아파트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 열심히 다녀서 근로소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자본소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중산층이 되려면.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는 아파트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백마 마을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싸서 월급을 모아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산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도 들어오고 자산소득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보다 열일해서 나한테 자산가치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풀린 유동성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뭐 지금이라고 생각하죠. 그 9월달, 작년 9월, 10월에도 얘기했듯이 아파트 오르기 전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지금이 최저점이겠죠, 그죠? 제대로 공부하고 일산 백마마을은 뭐 저는 32평, 37평을 적극 권합니다. 22평, 27평 같은 경우도 좋겠지만, 뭐 16평, 17평도 좋겠지만,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 눈덩이죠, 그죠? 눈덩이 요만한 걸 굴리면 눈덩이 나중에 이만큼 더 불어나잖아요. 근데 이만한 걸 굴리면 나중에 이만큼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평수일수록 투자금 회수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지만 아직도 저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대표적인 게 내년의 소사선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가봤더니 열심히 한강 밑바닥 파고 있었던 공사장을 지나갔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앞으로 내년을 생각하면, 내후년을 생각하면 우상향으로 아파트는 당연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직접 반품을 팔아서 부동산하고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지금같이 뭐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과 친하게 지내면
좋은 급매물이 나왔을 때 먼저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복비 제대로 주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저는 만약에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접근하는 게 전 좋은 방법이고, 또 그 갭 투자 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1억 투자하면 나중에 2년 뒤에 1억 정도 회수될 것 같아요. 1억 5천을 투자하면 2년 정도 뒤에는 1억 5천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큰 평수에 좋은 동에 로얄층을 사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평보다 37평, 49평이 훨씬 더 투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거죠. 현재도 뭐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면 좋은 평수 37평, 49평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가급적 높은 집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일단 최고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게 저는 가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최고의 고가의 아파트라는 것은 그 주변에서 대장 아파트라는 거겠죠. 그죠? 아무래도 여건이 가장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는 싸게 사야 된다라는, 특히 갭투나 전세금 끼고 투자할 때는 최고로 좋은 아파트로 접근하는 게 나중에 수익을 내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언제 투자하는 게 좋으냐? 저는 지금 거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딱 종식이 되면 세계는 지금 팬데믹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잘 이겨냈고 잘 대처했고 지금 뭐 며칠째 빵명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계약을 하고도 빵명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내수 경기가 다시 살아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에만 집중하십시오. 신축에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지금 뭐 일산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사교육 빵빵하죠. 뭐 학원 저렇게 많습니다. 수백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대학병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도 바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입지가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신축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투자처를 찾는 게 전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2019년 9월에 2019년 10월 달에 제 동영상을 보고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다면, 이 백만월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 또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조만간 곧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식된다는 거는 뭐 팩트이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다시 V자로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이 놓친 그 기회, 제가 작년 9월 10월 달에 사라고 아파트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근데 너는 왜 안 하냐, 저도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니까 라고 이제 예측 방송을 했어요. 이걸 보고 산 분과 또 사지 않는 분이 또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인 전세 살지 말고 작은 평수라도 자가 보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유 자금이 없다면 은행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뭐 대출을 내서 사는 거죠. 대출을 내도 왜 괜찮냐면 아파트 가격이 대출 이자보다는 훨씬 더 빨리 많이 오를 테니까요. 저를 뭐 그 근거도 없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투기꾼이다, 뭐 투기 조장, 뭐 폭등론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월급만 가지고는 정말 중산층 진입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해서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입니다. 백마마을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 10월 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를 샀다면 어땠을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조정지역이 해제된다라는 예고 동영상을 4개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9월 중순부터 막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아파트를 사는 거는 투기라기보다는 전 투자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로소득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자기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투자인 거죠.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인 겁니다. 제가 투자한 것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2월에 4단지 37평을 5억 1천에 샀습니다. 그죠? 그것도 전세 끼고 샀으니까 실제 제 돈은 얼마 들지 않은 거죠. 전세가 3억 5천이니까. 근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6억 2천 선입니다. 전망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요 몇 달 사이에 1억 1천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 자본이 열심히 일을 해서 1억 1천이라는 수익금을 챙겨준 거죠. 물론 나중에 이걸 만약에 판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 정도 어떤 차익이 생기진 않지만 저는 뭐 팔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안 파냐고요? 이거는 주택연금에 나중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뭐 제가 가입할 시기 정도 되면 9억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80%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10억 차익이 있으면 8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닌지. 5억짜리 아파트였던 게 15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몇 년이 지나서. 그러면 10억이라는 차익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6억 가까이 냅니다.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럼 내 자산이 15억이었는데 얼마로 줄어들어요? 9억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으로 다시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까지 안 파냐? 죽을 때까지. 특히 이 아파트는 주택 연금에 가입을 해서 부부 둘 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다 내가 타먹고 죽으면 양도소득세 그 6억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아파트 가격이 제로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 주택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노후 대비가 짱짱하게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양도소득세, 세금도 안 내고 그 아파트 가격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노후 연금, 자산이 되는 거니까 노후 생활이 아무래도 행복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물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불행하게도 돈이 없으면 불행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뭐를 사 먹을지, 냉면을 사 먹을지, 쫄면을 사 먹을지, 칼국수를 사 먹을지를 고민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오늘 점심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면 노후 진짜 비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파트 한 채만큼은, 그것도 똘똘한 한 채만큼은 꼭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그때 제 9월 달에 10월 달에 제 유튜브 아파트 투자하십시오, 조정지역이 해제될지도 모릅니다라는 그 동영상을 보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다, 아까 37평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1억 초반 가까이 다 올랐으니까 그 사람의 자산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죠? 여러분, 1억 천을 일반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기란 정말 뭐 몇 년이 걸려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그 돈은 생활비로 다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비로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1억 천을 모으기라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거나 어떤 자산 가치가 충분해서, 사업소득이 충분해서, 아니면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억 천을 모으기라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소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자,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파트가 나처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열일을 해서 얘가 자본소득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끊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에 다녀서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열심히, 때로는 뭐 야근도 하죠. 그죠? 야근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버는 소득과 중소기업 다닌다면 얘하고 이 일산 백마마을 37평 아파트에 투자한 이 자본소득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통해서 번 돈과 이 자본소득, 아파트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번 이 돈, 물론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 동일하다면, 그러면 얘하고 그냥 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하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두 군데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진짜 불로소득. 저는 이 유튜버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얘는 밤새도록 정말 열일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소득이 생기게끔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주야장창 얘는 일을 해서 나한테 수익을 생기게 해주니까. 요즘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잖아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난리도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도,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이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중개 수수료인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되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이 있기 때문에 양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에서 수수료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매일 거래를 했다라고 제가 자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2019년 9월, 2019년 10월이라고 생각하시고 1가구 1주택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지금 내가 3억 전세로 살고 있으면 5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3억을 더 대출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6억짜리 37평 아파트를
잘 골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아파트가 연립해서 벌어들이는 자본소득과 거의 뭐 삐까삐까 하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2019년 10월에 조정지역 일산이 해제된다는 동영상을, 예상 동영상을 보고, 예측 동영상을 보고 만약 샀더라면, 그때 못 샀으면, 저는 무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빨리 투자하셔서 자본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정성을 갖고 하는 얘기니까 잘 새겨 듣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요즘 창릉 3기 신도시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뭐 이쪽 일산으로, 즉 전세 대란입니다. 지금 27평 하나, 22평 2개 있습니다. 이제 5단지에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세는 매물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몰려와도 거의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다행히 우리는 좀 이렇게 매물이 있는 편이라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를 좀 해주시는 편이라서 그래도 계속 다행히 덕분에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 6월달까지 2020년 6월달까지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권역에서 가장 아파트를 많이 산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그 다음에 의정부시니까. 그런데 2819가구나 매수를 한 거죠. 2819가구 맞을 겁니다. 의정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용인이고, 어쨌든 일산에 이렇게 많이 서울 사람들이 상반기에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그 안에는 뭐 패닉마인드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후회하겠습니까? 전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사는 집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하나 있고, 또 지금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그 사단지 집이 있는데, 두 채는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전세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걱정할 게 없어서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파트는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 아까 왜 팔아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자산 가격이, 내 자산 가치가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갈아탈 때. 22평에서 27평을 갈아타거나 27평에서 32평, 32평에서 37평, 37평에서 49평 이렇게 5단지 내에서도 갈아타기를 할 때 아파트는 파는 겁니다. 갈아타기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제외하고는 절대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파트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자산 가치를 보관하고 유지하다가 나중에 연금을 들어서, 주택연금을 들어서 노후까지 정말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 자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환성부동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